굳이 내가 이러면서까지 얘를 만나야 되나? 이럴 시간에 차라리 다른 사람 만나고 말지. 연애를 잘한다 라는 거는 결국 상대와의 관계 유지를 잘한다 라는 말이 되거든요. 서로에게 특별한 의미가 되면서 상대의 선은 넘지 않는, 편하지만 분명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있는 거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애를 잘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연애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아쉬울 것이 없어야 됩니다. 이거는 자기 확신이 먼저 서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도 되는데요. 연애는 시작부터 과정, 마지막까지 아쉬운 것이 없는 사람이 주도권을 쥐고 관계를 계속 리드해 갈 수밖에 없거든요. 회사에서도 그렇잖아요. 실력 있고 자기 일 잘하는 사람들은 나 여기 아니어도 일할 때 많아 하면서 실제로도 스카웃이 들어오고 몸값이 높아지는 것처럼 연애에서도 똑같습니다. 대신 일에서의 실력이라는 게 연애에서는 남자분들 입장에서 여자에 대한 이해도가 되는 거고, 거기에 부가적으로 잘 꾸민 스타일, 외모, 매너, 능력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겠죠. 그래도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를 꼽자면 여자에 대한 이해도와 공감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승진 빨리 하는 사람들 보면 단순히 일만 막 잘해가지고 성과를 높이는 사람보다 직장 내 인간관계, 사회생활 좋은 거 포함해서 그 사람에 대한 전체 평가로 매겨지게 되잖아요. 이것처럼 연애에서도 기본적인 여자와의 소통, 공감이 없이 돈만 많다? 외모만 잘생겼다? 그러면 저 사람 돈 많아서 거들먹거린다. 자기 외모 믿고 잘난 척하네가 금방 느껴지는 것처럼 뭐든지 제일 핵심이 되는 요소는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본질적인 거를 내가 갖추고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아쉬워하지 않게 되고, 따로 그 사람 눈에 들려고 애를 쓰거나 나를 상대에게 끼워 맞추려고 하는 힘든 노력이라는 걸 안 하게 되거든요. 솔직히 돈을 내세운다, 외모를 드러내고 어필을 한다라는 것도 당신이 좋아할 법만한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 나를 좀 봐주세요 라는 것처럼 상대 구미를 살피면서 존재감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노력으로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주변의 것들을 무기로 연애에 승부를 걸려고 하면 안 되고, 실제로도 얼마 못 갑니다. 그러면 내가 아쉬울 것이 없게 만드는 여자에 대한 이해도와 공감 능력이라는 거는 어떻게 얻을 수 있냐 하면, 일단 상대에 대한 선입견이나 편견 대신에 그냥 여자이기 전에 사람으로 먼저 인식을 해주시면 편해요. 대부분 남자분들이 여자다 그러면 여자들은 이런 거 좋아하고 저렇게 하면 싫어한대, 어떻게 해야 남자한테 호감을 갖는다더라 라는 조심성 때문에 원래 사람에 대한 이해도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를 따로 분류해서 떼어놓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괜히 여자 앞에서는 경직이 되거나 스스로 제약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남자 대 남자로 그냥 친구들끼리 만났을 때 내가 아쉬운 입장이 되진 않잖아요. 그냥 얘는 이런 캐릭터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나 보다 하고 그냥 편하게 접근해서 코드가 잘 맞고 잘 통하면 친해지는 관계가 되는 것처럼 이거를 똑같이 연애에 접목을 시켜주시면 돼요. 모든 남녀 관계의 시작은 이렇게 그냥 편하게, 아 당신은 나랑 좀 다른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이네요 로 인간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오히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는지 상대도 여러분에 대해서 잘 보이고 알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뭐 할 때도 저는 의견을 무조건적으로 따르겠습니다, 그냥 하라는 대로 할게요 라기보다는 저는 이번 건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이런 식으로 되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고, 이 사람이 다음에 무슨 말을 할까 궁금해지는 것처럼 연애에서도 나는 여자들한테 잘 맞춰주는 남자야 라기보다는 원래 나는 남자든 여자든 일단 사람 만나면 이렇게 하는 사람이야 라는 쪽이 훨씬 더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이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거는 융통성, 센스로 내가 배려를 해준다 라는 의미가 돼야지, 상대랑 인연이 안 되면 어떡하나 하면서 여자의 해결사 역할을 자처하라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예의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남자로서의 매너는 나중에 내 여자가 됐을 때, 내 사람인 게 확실해졌을 때 그때 보여주셔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 연애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깊이감 있게 연애하라입니다. 연애를 잘 하려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한 사람이랑 기승전결의 감정을 다 겪어보고 깊이감 있게 관계를 갖는 게 좋아요. 나중에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물에 빠지면 어떡하지? 하고 어설프게 손목까지만 담그고 있거나 손만 살짝 담갔다 빼거나 이렇게 해서 많은 회차별로 여자를 만나봤다라고 하는 거는 별로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TV에서도 어떤 몇 초 딱 예고편만 보고 그 영상이 무슨 내용인지 다 알았다 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일단 무슨 얘기 하는지 들어보고 제대로 봐줘야 이해를 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처럼 연애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고 사람 첫인상만 보고 내 스타일이네, 저 사람 옷 입는 게 내 스타일인데? 처럼 표면적인 것들만 보고 접근을 해서 충분하게 연인 간에 교류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 피상적인 연애 관계로밖에 못 만들게 돼요. 특히 회피성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런 경우가 많아서 얕은 연애가 반복되는 경우가 많은데, 틀을 한 번은 확 깨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오해를 하시는 게 연애 고수, 연애 선수라고 하면 문어발식으로 이 여자 저 여자 걸치고 다니면서 막 즐기러 다닌다, 그래도 여자들 잘 만나서 잘만 연애하더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과거에 한두 번씩은 혼신을 다해서 쏟아부었던 연애 스토리가 한두 번 정도는 꼭 있거든요. 그때의 감정이 기준점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다음에 만난 사람들에게서 감정이 그 기준점에 못 미치게 되거나 크게 와닿는 부분이 없으니까 그런 식의 플레이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과거의 감정의 깊은 정점을 찍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여자를 잘 알게 되고 자신에 대해서 나는 연애를 하면 이렇게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인지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고 한두 번에 쏟아부은 연애를 통해서 요령이 생기고 연애를 잘 알고 잘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요즘에는 다들 상처받기 싫고 손해보기 싫어서 소위 서로 간만 보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고, SNS나 어플 그런 걸로 가볍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면서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게 되니까 굳이 내가 이러면서까지 얘를 만나야 되나? 이럴 시간에 차라리 다른 사람 만나고 말지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나중에는 자기의 연애 패턴처럼 굳어져 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제가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아요 라는 생각에 좀 보다가 아님 말고 식이 반복이 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자신이 미흡한 사람으로 남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해본 사람이 더 잘하게 된다고. 이게 연애에서도 근력이라는 게 있어서 해본 사람이 어느 정도 토대를 만들 줄 알고 그게 만들어지면 다음 연애에서 그 위에 골조를 만들고 층을 쌓아 올려서 나중에는 결혼이라는 집 한 채를 완성시킬 수 있는 것처럼,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깊이감을 위해서 관계를 제대로 만들고 맺음을 해야겠다라는 마음가짐이 되어야 하는 것 같아요. 맨날 땅만 보러 다닌다고 해서 내 집을 만들 수 없는 것처럼 연애에서도 누군가랑 인연이 됐다면 어떻게 하면 부드럽게 시작을 해서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까지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하나의 사이클로 관계를 잘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사람 보는 눈과 자신의 성숙도가 달라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을 아끼지 말고 최선을 다하는 연애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연애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너는 너, 나는 나 라는 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연애를 하면 각자 객체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 소유욕이 동시에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연인이 되면 우리 둘이 제일 친한 친구가 되는 거야 라는 암묵적인 약속을 하는 거긴 하지만, 그 제일 친한 친구라는 게 내 거, 나랑만처럼 나랑 동일시 하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연애는 결혼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연인 관계가 부부처럼 가족은 아닌 거고 서로의 깊은 부분까지 관여를 하고 간섭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경계를 넘는 게 선을 넘는 거고, 보통 우리 사이에 이 정도는 해도 되지 않나? 라고 말하는 이 우리 사이라고 정의를 하는 게 상대가 생각하는 개념이랑 차이가 생기게 되면서 틀어지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관계를 객관화시키는 작업은 항상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썸에서도 그렇고 소개팅에서 처음 만난 사이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얘기한 이유도 아직은 그럴 단계가 아닌데 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상대가 정한 선을 밟지 않도록 해야 조금씩 양쪽 모두가 관계가 발전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느 한쪽이 이거를 이탈을 하게 되면 관계가 그때서부터는 불안정해지면서 나머지 한 사람도 틀어지게 되거나 다시 제대로 선을 지키라고 닥달을 하거나 너도 나처럼 똑같이 해 라는 게 되면서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너는 너, 나는 나는 상대의 자율성은 인정을 해주되 연인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나랑 동일시하는 거는 안 좋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건데요.
연애는 각자 서로가 독립적으로 생활을 하면서 상대에게만 특별한 의미가 될 수 있도록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대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너무 허물없이 똑같이 대해도 여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나를 연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 그냥 여사친 정도로 생각하는 건가?처럼 관계에 의심을 하게 되고, 너무 다르게 대해도 당시에는 우리는 서로에게 의미 있는 관계로 느끼면서 좋을 수가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얽히고 설킨 실타래처럼 분리가 되지 못하고 꼬여가지고 힘들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애를 할 때는 너무 100% 자신의 모든 거를 공유를 하고 우리는 하나다라는 인식보다는 독립적으로 분리를 해서 생활을 하신다면 서로가 존중할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 스위티 분들도 연애를 부르는 남자가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에도 연애 영상으로 다시 인사를 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바이 스위티.